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여름 완전 신나죠. 뭐가 이렇게 신나냐고요? 여름 좋잖아요. 어, 그 햇빛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내리쬐고, 어, 그리고 바다, 계곡, 그 다음에 휴가, 바캉스, 그리고 시원한 맥주, 그리고 여름에 나오는 음악은 다 신나잖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막 더울 때 쏟아지는 뭐 소나기,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자꾸 여름에 아우 더워 어떡하지, 여름을 어떻게 보내지, 아우 비가 와서 꿉꿉해, 이런 거 말고 그냥 어차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와 너무 더우면 은하계 들어가지 뭐, 길거리 가다가. 그리고 요즘 회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낮에 그렇게 뜨거울 때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회사에 계시니까 빵빵하진 않더라도 일단 그렇게 뭐 집에서 전기요금 아까워서 에어컨 못 틀고 있는 그 주부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이잖아요. 아이들은 신나는 여름방학이 있고, 그리고 너무 더우면 엄마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또 도서관 시원하잖아요. 그 여름 좋죠. 시원한 맥주와 함께. 제가 자꾸 맥주 얘기를 하죠. 그 적당한 음주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휴가철에 가면 휴가철이라기보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는 술 먹고 하는 말, 음주 후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그 어떤 그 사건 이후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내가 술 먹고 한 일이라 기억이 없다, 뭐 술 먹고 한 행동인데 이래도 그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 운전은 굉장히 그 캠핑도 많이 버리고 벌도 주고 하면서, 음주로 인한 음주로 인한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것도 똑같이 음주운전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 그 휴가철 가면 여기저기 싸움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술을 먹고 난 후에 이런 행동, 이런 말을 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술을 먹는 거에 양을 조절을 하고 해야 되죠, 스스로. 그러니까 뭐든 그 음주는 적당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뭐든 하다 말을 멈췄냐면, 그 외에 모든 것에 뭐든 적당,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맡은 일, 뭐 어떤 공부, 어떤 하고자 하는 거, 뭐 그런 거에는 적당히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 술은 최선을 다해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술 얘기를 하냐 하면, 요즘 이제 제가 체육관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체육관을 가면 그 여름이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굉장히 요맘때쯤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옷도 좀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짧은 소매, 짧은 바지 뭐 이런 것도 입고 다니셔야 되고, 또 이제 해변가에 가게 되면 수영복도 입으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막 바짝 막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체육관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87세인가 되셨는데, 어, 유산소 운동을 한 1시간 넘게 하시고, 스트레칭이랑 혼자 이렇게 근육 운동 하시는 것까지 합치면 1시간 반 훨씬 넘는 시간을 운동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녀 탈의실에 각각 찜질방이 작은 찜질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들하고 약간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고 가시는데, 그 이제 그 운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오전, 뭐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 이렇게 오시는데, 그 시간대별로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 찜질방에서 짧게 많은 이제 얘기들을, 안부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르신께서 들어오시면, 찜질방에 들어오면 다들 이제 부럽다, 건강하시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께서는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내가 어디 다쳐서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 어디가 불편해서 그걸 다 나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쭉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청력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말씀하신 것도 또박또박 굉장히 좋고 기억력도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러신 거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건강할 때 운동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아프면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치고 그거 나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그냥 한 이틀 아프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건강해야죠. 가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움직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누구나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이죠. 웰빙 웰다잉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이제 정말 맞은 큰 전제로 두고, 그래도 사람은 아프잖아요.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서 내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나가고 싶어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 건강에 대한 이유가 오로지 자식한테 부담이 될까봐, 자식한테 패기치게 될까봐, 그 자리 보존하고 누우면 그 애들이 얼마나 고생이야 나 때문에, 이제 한 서너 분이 계셨는데 다 자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이 될 때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연세 드신 이모님이 계셨는데 약간 이제 치매기도 오시고,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안 돼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뭐 친정 부모님 또는 시댁 부모님 병수발을 뭐 10년 넘게, 작게는 뭐 5년 이렇게 병수발을 들었다. 뭐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뭐 나중에 뭐 부모님이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픈 거, 힘든 거, 자식 눈치 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털어놓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해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아프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또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젊었을 때처럼 그 회복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좀 더 오래 알아 누우시는 경우도 있죠. 감기도 그렇게 쉽게 낫지는 않고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뭐 한번 금이 가거나 부러진 편은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붓지도 않고요. 그래서 목발을 더 오래 집으셔야 된다거나 더 오래 누워 계셔야 된다거나 휠체어를 더 오래 타셔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면역력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왔을 때 대응하는 것도 느리고, 그러면 또 질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지죠.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아파요. 그리고 누구나 더디 낫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낫는 사람이 있죠. 근데 나이 들어서 아프면요, 여러분, 굉장히 서럽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뭐 깁스를 해도 한쪽으로도 다닐 수도 있고 막 친구들이 와서 막 깁스에 사인도 하고 뭐 그리고 빨리 낫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은 굉장히 서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발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힘에 부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뭐 그 약을 먹어야 되고 병치를 해야 되고 또 힘이 없으니까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젊은 사람은 한 며칠 누가 돌봐주고 그 다음 혼자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굉장히 서럽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계획했던 거 여행도 못 가고 또 음식도 제대로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되게 이제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죠, 젊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서럽고 아프고 아파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이 회복력이 빠르니까 빨리 뭘 할 수 빨리 나와서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늦어지니까 그만큼 그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안타깝고.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만약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다쳤어. 그럼 거기 이제 뭐 같이 좀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회복이 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거의 못 간다든가. 그럼 내가 밖에라도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다든가. 너무너무 젊었을 때 아픈 거랑은 다르게 더 서운하고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된다? 자식한테 폐를 끼친다? 이런 걱정까지 한 번 더 하면 이 어떤 그 화가 나고 서러운 게 더 배가 되겠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녀가 태어나서 곧바로 자녀가 걷나요? 자녀가 막 혼자 뭘 먹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기 의사표시를 하고 걷고 기저귀를 떼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돌봄이 필요하죠. 사실 부모 눈에는 성년이 된 자녀, 뭐 자식까지 다 있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늘 불안하고 늘 걱정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그 걱정과 불안을 달며 애지중지 키워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는 좀 누워있는 기간도 길고 그러면 자식들이 돌봐드리는 거는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만약에 아우 왜 엄마는 넘어져서 그래 왜 아빠는 뭐 이렇게 다쳐서 아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거는 혼날 일이죠. 혼나야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계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부모님들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애쓰시고 밤낮으로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는 자식이 받은 거만 그 사랑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드린 건 도리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아프시라고요. 아픈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거기에 자녀에 대해서 내가 왜 얘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지 폐를 끼치지 그 걱정까지 하셔서 더 아프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아픈 것만 걱정하시고 빨리 내가 일어나야겠다. 빨리 나아야겠다. 그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자녀들이 나를 돌보고 케어하는 거에는 별로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 체육관 그 찜질방에서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힘드시죠. 자식이 나를 돌보는 게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내가 그래 그 자식이 나를 돌보는 게 그 신경 쓰이면 더 늦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낳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돌보는 거에 더 집중을 하시면 그만큼 자식들이 케어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또 하나, 그런 자식이 나를 케어해주고 돌보는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또 하나는 그 요양원에 요즘 모시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가는 걸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삑 둘 다 하시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두 다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만 가정 경제가 돌아가는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어느 분이 뭐 일을 그만둔다든가 그러면 그건 손해죠.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부모님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정말 모시고 싶은데 너무 힘들면 뭐 요즘은 뭐 요양원이 막 이상한 데도 많지만 좋은 요양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요양원에 보내드린 게 더 최선의 방법인 거죠. 더 좋은 방법인 거죠.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낸다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케어가 충분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문인의 일반인들이 하면 굉장히 어설프고 도리어 더디 낫는 경우가 회복이 더디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문인들의 어떤 케어를 받으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더 훌륭한 방법인 거죠. 요양원에 가서 거기에 전문인 의료진들한테 그 돌봄을 받으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빨리 회복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자녀들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도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정말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함부로 하기 힘든 어떤 질환은 전문인들한테 맡기는 게 더 나은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선택하신 방법이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죄스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대신 좋은 요양원을 찾아야겠죠. 서치를 잘해서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이 없는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어떤 휴가를 하루 내서 가족들끼리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니까 절대 죄스러워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자녀분들의 마음을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아프고 아파서 속상한 거, 거기까지만, 내가 아파서 내가 속상한 것만 생각하시고 자녀들한테 부담이 될까? 자녀들한테 폐가 될까? 물론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인데. 그렇지만 그 생각을 좀 더 줄이고, 그 줄인 만큼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좀 줄여서 내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거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그렇게 걱정이 되는 자녀들의 부담을 더 줄여주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땐 한살 제쳐놓고 내 몸을 빨리 회복시키는 거에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녀들한테 부담이 된다, 패키친다, 이 생각에서 좀 더 멀어지시고, 또 요양원에 자녀들이 모시자고 할 때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전문 의료진들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간다고. 그래서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고요. 자녀분들한테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녀분들 또한 그게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니까 일단 선택을 하셨으면 너무 죄스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대신에 자주 찾아뵙는 걸로 도리를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우리 마무리 잘 하게 되는 웰다잉,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건 그 대전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잘 먹고요. 꾸준하게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중간중간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요.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생활, 그리고 건강한 어떤 노년, 그런 걸 맞으시길 바랍니다. 쭉 길게 잡자고요. 건강한 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